재미있게 이 강의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4강, 사물에 대한 7가지 감각에 의한 글쓰기, 영어로 얘기하면 오브젝트 라이팅입니다. 여러분이 사물에 대해 다른 사람이나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독특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흔한 예로 소설 어린 왕자에서 중절모를 커다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죠. 특히 어린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물의 묘사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물에 대해 어떤 감각기관으로 그것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표현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청각, 시각, 촉각, 후각, 미각 등 5개의 감각에 추가로 기관 감각과 운동 감각까지 더해서 사물을 느끼고 그 느낌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 감각이란 심장박동, 맥박, 근육의 긴장, 경련, 호흡 등에 대한 자각이고, 운동 감각이란 우리가 술에 취해 시야가 흐릿해졌다든지 바닥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옆에 기차가 움직일 때 나는 정지해 있지만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만의 감각에 의해서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고 나아가 자신만의 비유와 상징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남다른 감각으로 쓰여진 글들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볼 곡은 악동 뮤지션의 집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가로등이 줄지어 굽이진 벽돌감이 날 조이는 골목길을 지나 모난 돌 하나 발끝을 밀며 앞잔 세워 따라가다가 익숙한 냄새와 그 익은 소리 떠날 때부터 여전히 우리 옆집을 강아지가 짖고 시퍼렇게 먹는 대문이 삐걱대 날 적시는 밤 공기는 눅눅해. 첫 번째 코러스 4줄을 보면 가로등이 줄지어 굽이진 벽돌담, 시각적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조이는 골목길을 지나, 벽돌담이 나를 조이고 있답니다. 기관 감각입니다. 그리고 모난 돌 하나 발끝을 밀며 앞장세워 따라가다가, 2개 다 시각적인 글쓰기입니다. 시각과 기관 감각을 통해 골목길의 시각적 이미지를 창조하고 화자의 정신적, 감정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익숙한 냄새, 귀 익은 소리, 떠날 때부터 여전히 우리 옆집은 강아지가 짖고 시퍼렇게 먹는 대문이 삐걱대, 후각과 청각과 다시 시각으로 들어왔다 청각을 통해서, 이런 묘사가 시각적 이미지와 정신적인 이미지를 창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주제가 나오는 후렴에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를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곡입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입니다. 들어보시죠.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싸구려 커피의 이미지가 있죠. 종이컵에 담겨있는. 그리고 그 맛이 주는 느낌도 있습니다. 시각과 미각을 자극하는 글쓰기입니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이것도 미각과 속이 쓰려온다는 건 기관 감각에 해당합니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다 촉각에 관련된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와 같이 시각, 미각, 기관 감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들을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상상하면 어떤 지하방이랄지 잉여인간, 어떤 패배감, 이런 화자의 기분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 없이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다음 벌스를 보시죠. 점층적으로 더욱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슥 지나가도 무거운 매일 아침엔 다만 그저 약간의 기침이 멈출 생각을 않는다. 바퀴벌레, 축축한 아침이 이불을 무겁다. 갠다. 멈추지 않는 기침을 통해서 1절보다 더 심각하게 현실을, 그러나 구차하게 나 힘들어라는 설명 없이 거지 같은 현실을 7가지 감각을 동원한 묘사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더불어 화자가 처해진 정신 상태 또한 우리에게 상상하게 만듭니다. 모두 감각 기관을 통한 글쓰기입니다. 바로 말하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글쓰기에 대한 연습이 가능할까요? 다음은 제가 봤던 책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로 위 고여있는 작은 물 웅덩이를 상상 또는 관찰하면서 쓴 글입니다. 노란 레인코트, 푸른 장화, 시각적입니다. 각각의 웅덩이는 그 위에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반사하는 자신만의 거울, 시각적인 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은 아스팔트, 감각적이죠. 촉각적입니다. 그리고 지렁이, 이거 상상을 자극합니다. 물 뚫고 속삭이는 타이어 자국, 물 웅덩이 밑에 있는 타이어 자국을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빠르게 지나갈 때 튀어올라 공작새 깃털처럼 펼쳐지는 물보라. 상상이 되시나요? 시각적이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 글은 수잔 카다네오라는 분이 10분 만에 도로 위 고여있는 작은 물 웅덩이를 상상하면서 쓴 글입니다. 거기에는 리듬도 없고 라임도 없고 완성된 문장도 아닙니다. 다만 생각나는 자유롭게 연상되는 것들을 적어 놓은 것일 뿐입니다. 이런 방식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각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각만을 가지고서 묘사를 한다면 웅덩이를 밟는 그녀의 짜증 섞인 소리가 되겠죠. 또각또각 빠르게 움직이는 하이힐, 자동차가 일으키는 진동 소리, 또는 웅덩이가 출렁일 때 파도 소리를 느낀다든지. 시각으로 나누어 다시 얘기한다면 웅덩이 위에 떠있는 노란 꽃가루, 그리고 모기 유충, 떠있는 낙엽, 상상력을 발휘해서 배숙으로 탈출을 꿈꾸는 도망자, 한강으로 가고 싶은 작은 연못, 또는 후각으로 표현한다면 휘발유 냄새, 퀴퀴한 바퀴, 고무 냄새, 아스콘, 세탁소, 미각으로 표현한다면 입안에 흘러드는 눈물, 질척한 비계, 단내나는 여름. 이런 식으로 각 감각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의 노래로 이 장의 예를 들겠습니다. 산울림의 찻잔입니다. 의인화와 감각을 동원한 가사가 일품입니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다 속옷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후각적입니다.
진한 갈색 탁자의 다소곳이 시각적이면서 우리의 운동 감각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이것도 시각적이죠. 그리고 운동 감각을 자극합니다.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시각과 청각입니다.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촉각이죠.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기관 감각입니다.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기관 감각과 운동 감각을 자극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라면 아주 단순하겠지만 대상이 찻잔입니다. 사물에 대한 7가지 감각을 이용한 묘사가 제가 보기엔 절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사물에 대해서 7가지 감각으로 쓰여진 가사들을 보셨습니다. 머릿속에 이미지나 그림이 남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길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지도를 보았을 때 더 잘 기억하고 잘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글도 말하는 것보다는 이미지화해서 보여줄 때 듣는 이의 머릿속에 더 잘 기억됩니다. 이런 글쓰기를 늘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10분씩 눈 뜨자마자 정해진 주제가 연상시키는 것을 적어 버릇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하지 말고 보여주기에서 계속됩니다.